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대란의 DB하이텍 부활, 주문도 거절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자 파운드리 업체가 굉장히 바빠졌죠. 특히 8인치 웨이퍼팹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수급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DB하이텍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이전에 매각하려고 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는 회사가 없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문 물량이 가득 차서 주문도 거절하는 위치로 바뀐 것이죠. 이전에 의뢰 위치였었던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제 갑의 위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 반도체 대란의 DB하이텍 부활, 주문도 거절한다입니다. DB하이텍은 최근 밀려주는 주문에 부천과 음성 두 곳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이 파운드리 공장 전체가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내년에 3분기까지의 물량이 가득 차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드는 반도체의 생산량이 딸리고 있는데 특히 DB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팹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들어와도 다 수용을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문량의 일부를 거절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DB하이텍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반도체 생산량을 웨이퍼 기준 4만 장 가까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B그룹 내에서도 대표적 아픈 손가락이었던 DB하이텍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편승해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넘게 적자를 내면서 DB그룹 내에서도 매각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던 지금 애물단지 신세에서 이제 그룹의 대표 알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DB그룹과 같은 경우는 동부건설도 팔았고 지금 동부제철도 팔은 상태예요. KG그룹의 동부제철을 팔았고 그리고 동부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토지주택공사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 기업이 이제는 DB하이텍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는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전력관리 반도체인 PMIC,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인 MCU, DDI, 이미지 센서 등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DB하이텍도 퇴물로 불리던 8인치 웨이퍼팹에서 생산되는 소요가 이제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지난 12일 날 올 3분기 매출이 3,284억 원, 영업이익이 1,99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고 실적을 얻을 만큼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DB하이텍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도 36%로 역대 분기 중 최고를 찍고 있죠. DB하이텍은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DB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오랫동안 DB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DB그룹의 파운드리의 진출은 지난 2002년이죠. 아남반도체의 파운드리 부분 인수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이후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죠. 2000년 초반분 닷컴 버블의 붕괴 여파가 이제 반도체 불황까지 이어지자 초반 10년간 거의 12년간이에요. 12년간 매년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한때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었죠. 김중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DB하이텍의 사재 3,500억 원을 출연하면서 회사 명맥을 겨우 이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부제철도 팔았죠. 동부건설도 팔았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DB하이텍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던 DB하이텍이 지난 2015년 반도체 업계 호황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견디면서 기다렸던 것이 2015년부터
겨우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벌어들인 돈은 R&D,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를 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출신 개발 인력들도 대거 채용을 했습니다. 제품군도 전력 반도체 PMIC에서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CCTV용 이미지 센서, OLED TV용 DDI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했죠. OLED용 DDI 같은 경우는 2021년 본격 양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DB하이텍에 또 다른 큰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그것은 작년이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대란, 여기에 미국의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 제재,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완전히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DB하이텍이 완전히 날아오르죠. 특별히 SMIC의 제재를 통해서 미국 생산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SMIC에 가해지게 되자 중국 기업들이 이제 DB하이텍에 주문을 쏟아넣고 있죠. 그래서 중국 고객사가 150곳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DB하이텍의 실적의 성장, 그것은 8인치 웨이퍼 한 반도체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전력 반도체와 같은 구형 아날로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서 TSMC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전환으로 차량용 칩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DB하이텍과 같은 수혜가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DB하이텍의 실적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적자에서 흑자로 했고 2017년 그리고 18년 19년 계속 날아오르게 되죠. 매출 자체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최대의 이득의 기회가 한번 오죠. 그것은 두 가지 SMIC 제재 그리고 반도체 대란, 이 두 가지 사태가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완전히 DB하이텍은 날아오르게 됩니다. DB하이텍은 지금 8인치 웨이퍼 기반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는 2000년대 중반 12인치 웨이퍼의 등장으로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만 왜냐하면 웨이퍼 자체가 크기가 원래 웨이퍼의 크기라고 지금 하게 되면 이 지름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8인치라는 것은 반지름이 4인치 그리고 12인치라는 것은 반지름이 6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4 곱하기 4는 16이 되죠. 그리고 6 곱하기 6은 36이 됩니다.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자체가 8인치 웨이퍼보다 2배 이상 커요. 2배 이상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적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동화가 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8인치 웨이퍼 팹에서도 이제 자동화로의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미 구형 공정이 된 8인치 웨이퍼에 자동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일부 반자동화를 시킨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지라갈륨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어서 8인치 웨이퍼 기반 반도체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경우는 8인치 이상의 웨이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8인치 웨이퍼 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4인치 웨이퍼 팹까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지라갈륨 반도체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DB하이텍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가 공장 증설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8인치 웨이퍼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반도체 대란이 죽을 파운드리 기업도 살려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반도체 대란, 이것은 많은 죽을 기업들, 거의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도 살려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자동차 산업장비용 전력반도체 생산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전에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이것 때문에 실적이 너무나도 악화되어서 기업 문을 닫을 뻔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반도체 주문이 몰리면서 기사 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생산량이 고객 주문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 공장 자체를 완전히 그 주문량이 생산량을 능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풀 가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올 3분기 영업이익도 1년 전에 비해서 3배, 그리고 매출 자체도 26%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급대라는 지금 파운드리 업체의 위상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생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같은 경우는 최근 고객의 주문 후 90일 이내 언제든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회사 정책을 바꾸어서 최소 1년 이상 주문 취소 변경을 하지 않은 업체에만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이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너무나도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힘들었었던 이 회사와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꼭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많은 것이 느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변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주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개런티도 아마 걸었을 것 같아요. 이 개런티를 걸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주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돈을 토해내야 돼라는 그런 조건까지 걸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오랜 기간 의뢰 위치였던 구형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 특히 8인치 웨이퍼 업체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로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은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특히 PMIC나 DDI나 이미지 센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특별히 12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이득면에서도 굉장히 박약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자체가 이제 가격의 현실화, 사람 손도 많이 들어가고 공정도 까다롭고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단가가 당연히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아서 이전에 이득을 많이 못 받았던 이러한 부분이 지금 TSMC도 지금 보시다시피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반도체 자체가 가격이 12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가격보다 월등하게 지금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의 가격의 현실화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8인치 웨이퍼팹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2인치 웨이퍼팹과 같은 경우는 다량 소품종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각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또 다른 반도체가 각각 필요하게 되죠. 어떤 자동차는 이 반도체, 저당초는 저 반도체 필요하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격 현실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제는 나중에는 8인치에서 12인치 웨이퍼팹으로 이것을 정가시키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그러니까 DB 하이텍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에서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 8인치, 12인치 이것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